네, 이번에는요, 이제 CSS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CSS를 작성하면은 이제 외부 파일로 그 확장자가 CSS인 파일을 만들어서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일단 에셋 폴더 안에 반드시 이제 CSS나 이미지를 이제 이런 폴더 구조로 넣으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 스타일일 뿐이에요. 자, CSS, 에셋 안에 CSS 안에 mystyle.css라는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뭐 크게 대단한 파일은 아니에요. 그냥 딱 클래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나 걸었고요. CSS 파일에서 이미지를 걸 때 파일의 경로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이 CSS 파일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파일 기준으로 상위 폴더에 img에 lion.gif 그 다음에 크기 잡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달고 테두리 하나 걸었어요. 보통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빼기 기호로 많이 만들어요. CSS에서는. 그래서 일단 이 스타일대로 했습니다. 자, 이 CSS 파일을 사용하기 위한 메뉴가 여기 두 번째 거 CSS 클래스고요. 파일 미리 준비되어 있죠? 라우팅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파일에서 CSS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자, 이 파일은 짧아요. 금방 끝나요. 자, CSS 파일도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임포트 할 때 참조 변수 이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보통 우리가 임포트 할 때 임포트 변수 이름 from 파일 경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CSS 참조할 때는 그냥 임포트만 해요. 자, 이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 CSS를 쓸 때는 div 클래스 이 안에 my css 박스라는 파일이 있었거든요. div 태그도 안에 내용 안 넣으실 때는 그냥 슬래시하고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결과 확인하면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경고창을 보면은 이제 뭐가 난리가 났죠. 자, 클래스라는 프로퍼티 혹시 의미하는 게 요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는 자바스크립트 예약어예요. 우리 클래스 만들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란 단어를 못 써요. 그래서 이 속성이 클래스 네임으로 바뀌어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결과는 변함없고요. 이제 경고가 안 나오죠. 리액트 작업하실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화면에는 멀쩡히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개발자 도구 열어보면은 에러 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 도구로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뭐가 나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자, 요 예제는 간단하죠. 다음 파일입니다. 자, 요거 제가 이제 파일을 다시 만들게요. 조금 전에 mystyle.css라는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파일을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해요. 그대로 하나 복사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파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연속으로 누르시면 파일이 그냥 하나 복사가 됩니다. 여기에 파일 이름에 원래가 우리 이름은 파일 이름 .css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고쳐요. 이름 모듈
모듈.css 확장자 앞에 .모듈이라는 단어를 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파일 이름을 고칠게요. .모듈.css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만든 파일을 CSS 모듈이라는 페이지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죠. 자, CSS 모듈을 가져오실 땐요, 일반적인 임포트 때처럼 참조 변수 이름을 만듭니다. 이렇게요. 자, 조금 전에 만든 mystyle.module.css 파일을 mystyles라는 변수 이름으로 가져와라 해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게 이제 기존에 CSS 하시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조금 헉해요. 이렇게 모듈로 만들 때는 CSS 클래스 이름을 카멜 표기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빼기 기호 말고 띄어쓰기 들어가는 데를 대문자로 바꾸시라고요. my css 박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이 파일의 내용을 mystyles라는 이름으로 임포트한 거죠. 그럼 얘가 하나의 객체가 돼요. 그래서 CSS 파일에 있는 이 모든 클래스가 이 객체의 프로퍼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mystyles.mycss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이름에 접근하려면 mystyles.mycss 박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빼기 기호를 넣었다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변수 네이밍 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에러예요. CSS의 모든 클래스가 일반 자바스크립트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변수니까 중괄호 들어가야죠. 이렇게요. 그럼 차이가 뭐냐? 시각적으로 봐서는 이거랑 요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조금 전에 클래스 했던 거. 클래스 이름이 내가 만든 그대로 다 노출이 됩니다. 그렇죠? 이상 없죠? 근데 모듈화 시킨 애들은요, 클래스 이름이 랜덤으로 바뀝니다. 아마 이 뒤에 붙는 요 글자가 빌드할 때마다 바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 웹사이트 크롤링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웹사이트 크롤링 할 때 내가 다른 웹페이지에 있는 컨텐츠를 긁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 페이지만 긁어오는 게 아니라 반복문 돌려버리면 사이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통째로 다 긁어올 수 있어요. 그거 막 엑셀 같은 걸로 저장해서 막 넣고 막 그래요. 불법이긴 합니다. 꽤 유명한 게 있죠. 어디죠? 사람인이 자포리아 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 크롤링 했다가 이게 재판에서 져갖고 수억 깨졌잖아요. 얘네가.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용도가 뭐였냐면 남의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 긁어다가 자기네 사이트에 게시하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얘네가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 채용 정보 올릴 때 아무래도 잡코리아가 제일 크니까 잡코리아에 채용 정보를 올리고 귀찮아서 사람이나 안 올리는 회사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인에서 잡코리아에 게시되어 있는 채용 정보를 싹 크롤링해서 긁어온 다음에 자기네 데이터랑 대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한테 등록 안 돼 있는 회사한테 텔레마케팅을 한 거죠. 저희 사이트에도 게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정도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재판에서 졌어요. 웹사이트 크롤링은 저작권법이기 때문에 민사가 아니고 형사예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표이사 빨간 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아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웹사이트 크롤링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때 크롤링을 할 때 내가 긁어올 대상을 지정하는 게 CSS 선택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CSS 선택자라고 하면 그런 거 없다고 넘어가잖아요. 파이썬 수업할 때 CSS 얘기 꺼내면은 그분들은 멘붕 와요. 모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CSS 선택자가 랜덤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크롤링하기가 상당히 까칠해진다 라는 거죠. 자, 이 CSS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할게요. 자, 파일 이름 모듈 CSS 형식으로 작성되는 CSS 파일은 모든 클래스 이름이 자바스크립트 변수화되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을 카본 표기법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또한 이거는 아이디 속성에 의한 조건을 쓸 수가 없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이디는 원래 못 쓰더라고요. 요 한 줄 때문에 제가 밑밥을 전에 깔아놨었어요. CSS 작성할 때는 그냥 클래스만 쓰세요 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자바스크립트 핑계를 대긴 했죠. CSS 작성하실 때는 아이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앞에다가 콜론 글로벌 한 칸 띄고 이런 키워드를 적어주면은 얘는 이렇게 만든 애는요, 이 myStyles라는 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할 때는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클래스 접근해서 쓰시면 돼요. 변수 이름이 아니라 그냥 클래스 쓰시면 돼요. 여기거든요. 글로벌이 붙은 애들은 클래스 이름이 난독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별로 쓸 일은 없겠죠. 만약에 여기 클래스 이름을 나는 끝까지 이렇게 가겠다 라고 하시면 벌써 mystyles.css 박스라는 애가 없는 애가 되니까 안 나와요. 네, 여기 div에 적용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빈 div가 되죠. 그때는 우리 JSON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이렇게 배열 인덱스처럼 접근하는 방법. 이때는 빼기기로 들어간 걸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상 없어요. 잘 나오죠? 라이온. 그러니까 이 스타일로 쓰실 거면은 클래스 이름에 빼기기호를 넣으셔도 되고, 점으로 접근하실 거면은 클래스 이름에 빼기기호를 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자, 클래스 두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빼기기호를 넣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여기 필기 넣어놨어요.
자, 클래스를 만들 때 우리가 HTML에 클래스를 2개 이상 적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2가지예요. 어떻게 됐건 간에 값 2개를 묶어서 열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역다운표를 쓰시는 거예요. 변수 2개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자, let a는 헬로고요. let b는 월드예요. 그러면 console.log라고 하면서 역다운표 찍고 중괄호 a 한 칸 띄고 중괄호 b 이렇게 걸면 출력 결과는 헬로 띄고 월드가 되죠. 이걸 응용한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다가 클래스 이름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죠. 중괄호 안에서 역다운표 걸고 첫 번째 변수 또 두 번째 변수 역다운표 요 사이에 띄어쓰기 하나 들어간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클래스 이름에 빼기 기호가 있으니까 배열처럼 접근했는데 만약에 빼기 기호가 없다면 이렇게 바뀌겠죠. 어때요? 빼기 기호 안 쓰시는 게 더 깔끔해요, 코드가. 그럼 이제 나 여태까지 CSS 다 빼기 기호 넣어서 만들었는데 별 수 없죠.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한데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어려워서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CSS 클래스 2개를요 배열로 묶어요. 배열이죠. 배열의 메서드에 조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공백 문자열을 줘요. 이거는 뭘 응용한 거냐면은 let k가 배열이에요. a, b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k.join 한 다음에 여기다 달러를 줬다라고 하면은 달러라는 기호가 저 배열 사이사이에 참가를 해요. C도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A 달러, B 달러, C가 돼요. 그럼 달러 대신에 띄어쓰기만 하나 넣어주면은 A 띄어쓰기, B 띄어쓰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응용해서 클래스 사이사이에 띄어쓰기를 참가시킨 거예요. 근데 이건 구문이 좀 복잡해서 저도 이 두 번째 방법은 좀 비추고요. 웬만하면 첫 번째 방법에서 정착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 보시면 JSX 들어가면은 괄호가 엄청 헷갈려요. 그러니까 리액트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구조 적응하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는데 구조 조금 적응될 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괄호 때문에 계속 정신이 없거든요. 제 경험상 이거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괄호는.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my size라고 하는 애는 크기를 결정했고요. my biz라는 애는 백그라운드 컬러와 테두리를 설정했어요. 그럼 요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하면은 사이즈와 배경 색깔 테두리를 설정받겠죠. 이렇게 해서 박스 2개를 놨으니까 세로 고침하면은 밑에 이렇게 박스 2개가 생성이 되어 있겠죠.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생소해요, 그쵸? 자,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파일 2개니까 요것도 4시까지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뵐게요. 조금 시간 여유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어제 힘들었으니까 오늘 조금 천천히 하죠.